여러분, 중국이 41개월 연속 디플레이션을 기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국 역사상 사상 최장 기록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중국에 145% 관세를 때렸는데도 중국이 글로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흐름의 결과가 국내 시장에서 어떤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던지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PPI 지표 아시죠?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지표가 2022년도 10월부터 2026년도 2월까지 무려 4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중국 모든 역사를 통틀어 사상 최악의 기록이죠. 올해 3월 달에 일시적으로 살짝 올라왔지만 이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는 외부 공급 충격 때문이었고 중국 내수 자체는 여전히 차갑게 식어있는 상태입니다. 수출 가격 데이터를 보면 더욱더 명확하죠. 중국의 수출 가격은 2022년도 이후 약 2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나라들의 수출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중국만 일방적으로 가격을 후려치고 있다는 얘긴데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트럼프가 작년부터 중국의 최고 관세 145%를 때렸죠. 중국도 미국에 125%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양국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인데요. 근데 중국이 글로벌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2018년도에 13%였던 비중이 2025년도 기준으로 18%까지 올라갔죠. 트럼프가 관세 폭격을 퍼부었는데도 중국의 수출 비중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답은 중국이 가격을 더 후려쳐서 관세 비용을 자체적으로 흡수해버린 데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미국 대형 유통체인들은 중국 공급사들에게 10% 가격 인하를 강요했었고요. 중국의 공장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중국 기업들은 그 가격이라도 팔았어야 됐죠. 거기에는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중국이 왜 가격을 이렇게까지 후려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짚어볼게요. 뿌리는 중국 부동산 침체에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가계 자산이 직격탄을 맞았죠. 여기에 인구 정점이 결합됩니다. 소비를 받쳐줄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소득은 정체됐고요. 자산은 손실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산의 손실은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인구는 감소 중이고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니까 중국의 내수가 그대로 무너지고 있는 거고요. 중국 공장에서 100원에 팔아야 이익이 남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국내에서는 80원에도 안 팔립니다. 소비자가 살 돈이 없으니까요. 공장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70원에라도 해외에 던져야겠죠.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공장이 멈추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겠죠. 이게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관세율을 그렇게 세게 맞더라도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물건 가격을 낮춰서라도 수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같은 품목을 팔고 있는 다른 나라 기업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중국이 70원에 이 물품을 수출했다 그러면 경쟁 기업들도 가격을 같이 내려야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전 세계 제조업의 물가가 동시에 눌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현상을 디플레이션 수출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데이터로 한번 볼까요? 미국 수입 가격 지수가 표면적으로 0%입니다. 즉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안을 뜯어보면 중국의 수출가가 20% 떨어진 효과에 더해서 관세 6.2% 상승분이 서로 상쇄되면서 0%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과 직접 수출 경쟁을 하는 국가들이 동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가격을 후려치면 같은 품목을 만드는 다른 나라 기업들은 마진을 깎거나 혹은 시장에서 점유율을 빼앗기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변수가 추가되는데요. 미중 무역의 실질적 단절입니다. 트럼프 관세 145% 그리고 중국의 보복 관세 125% 양국 무역이 거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작년 한국에서 열렸던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 후에 일시 휴전이 이뤄졌죠. 미국이 관세 면제를 올해 11월까지, 중국은 히토리 통제 완화를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최근 월가에서 내놓은 2026년도 무역 전망 리포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죠. 트럼프 1기 시절 중국과의 1차 무역 전쟁 때도 관세를 세게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멕시코 같은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경로를 만들어냈었죠. 그런데 이번 2차 무역 전쟁은 다릅니다. 글로벌 무역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6년도 들어서 약간 감소한 뒤 정체될 것으로 전망을 했다는 건데요. 베트남이나 멕시코 같은 우회 수출 경로 자체가 1차 무역 전쟁 때만큼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우회 수출 차단에 훨씬 더 정교해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국이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간 물량을 다른 시장에 더욱더 강하게 밀어 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한국과 동남아, 유럽이 그 물량을 받아내야 된다는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중국과 수출 경쟁을 하는 국가들은 중국의 덤핑 수출에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중국과 사업 모델이 가장 비슷하고 수출 경쟁을 직접적으로 하는 국가는 바로 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한국은 중국의 덤핑 물량 때문에 위기가 찾아올 거라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빠진 자리, 사실 그 자리가 한국의 큰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는 건데요.
탈중국 공급망의 대체 자리입니다. 미국과 EU, 인도 같은 나라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사실 중국을 대체할 만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은 가능하죠. 중국과 정면으로 경쟁하지 않는 영역에서 한국이 기술 우위를 가진 품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첨단 메모리 반도체죠. 지금 코스피 7300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이기도 하죠. 반도체 대란으로 유명해진 HBM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은 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아직 이 영역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이 만드는 저가 메모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급 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인데요. 중국이 저가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긴 하지만 최근 WEC에 출전해 완주까지 성공한 제네시스의 브랜드 가치를 따라오기는 힘들 겁니다.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 또한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의 핵심 공급사 자리를 잡고 있고요. 세 번째, 바이오와 의약품 영역입니다. 중국이 진입하기 어려운 규제 산업이고요.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FDA 승인 트랙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은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디스인플레이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쉽게 말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렴한 공산품과 부품들이 한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눌러주는 효과라는 겁니다. 월가에선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이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약 0.5포인트 정도 누름 효과를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계 실질 구매력이 그만큼 회복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험성은 피해가는 게 상책이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될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한국 기업이라도 중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영역에 있는 기업들은 포트폴리오에 넣으실 때 매우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의 기업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리스크가 큰 섹터 4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철강입니다. 중국이 자국에서 못 파는 저가 철강을 한국 시장과 동남아 시장에 덤핑하기 시작하면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한국 철강 기업들의 마진이 직접적으로 깎이게 될 겁니다. 이미 작년부터 한국의 철강협회가 중국산 저가 철강 유입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검토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영역의 기업들은 표면 실적이 좋아 보여도 중국의 덤핑 압력이 본격화되면 마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석유화학인데요. 중국이 막대한 화학설비 투자를 했는데 내수가 무너지니까 그 물량이 그대로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같은 한국의 화학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영역인데요. 특히 범용화학 제품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중국 덤핑에 더 취약합니다. 이미 한국의 석유화학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몇 년째 압박을 받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중국의 BOE 같은 업체들이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업들과 LCD 시장에서 정면 출돌하고 있죠. 여기에 중국이 가격을 더 후려치게 되면 한국 기업들의 LCD 사업부 자체가 더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OLED로 사업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흐름 때문인데요. LCD 사업 비중이 큰 기업이라면 포트폴리오 비중을 신중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중저가 가전입니다. 중국 가전 브랜드들이 동남아 시장과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고 있죠. 중저가 가전 라인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점점 밀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한 이 4가지 섹터는 거시 환경 자체가 마진을 갉아먹는 구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섹터를 포트폴리오에 담을 때 2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해당 기업이 중국의 덤핑 노출도가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매출 중에서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다각화 진척도인데요. 중국과의 경쟁이 어려운 영역, 그러니까 OLED나 고부가 가치 화학 같은 쪽으로 사업 무게 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2가지가 충족되지 않는 기업이라면 단기 반등이 오더라도 중국 덤핑이 본격화되면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중국이 41개월 사상 최장 디플레이션을 기록했고요. 그 본질적 압력은 3월달 일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부동산 침체와 인구 정점, 그리고 무너진 내수 때문인데요. 중국 공장들은 100원짜리를 70원에 해외에 던지는 덤핑하는 방식으로 살아남고 있고요. 그 물량이 전 세계 제조업 가격을 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관세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간 중국 물량이 한국, 동남아, 유럽으로 더 강하게 흘러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진입하기 어려운 첨단 메모리 반도체, 프리미엄 자동차, 바이오 영역은 탈중국 공급망의 대체 자리로 부각되는 흐름입니다. 반대로 중국과 직접 수출 경쟁을 하는 영역, 그러니까 철강, 석유화, 디스플레이, 중저가 가전 같은 분야는 마진 압박이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핵심은 같은 한국 시장 안에서도 중국과 경쟁하는 영역과 경쟁하지 않는 영역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점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두 갈래길을 명확히 구분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시점입니다. 기회 영역을 찾는 것만큼 리스크 영역을 피하는 게 똑같이 중요하죠. 매달 발표되는 중국 PPI 지표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11월 미중 관세 면제 만료 시점에 양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한국의 대미 대중 수출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흐름들을 팔로우하고 투자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런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얻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 각종 유료 자료와 학습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채널 입장은 기간이 지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란 꼭 확인하시고 미리 입장하셔서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해당 영상에 대한 댓글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소통해주세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코슈 경제 채널이었습니다.